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럼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네. 지금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같은 내용을 이곳저곳에 기록한 그런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가 본문이었고 이것을 해설하고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였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을 신명기 14장 형식으로 해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거의 반복이죠. 레위기에 다 말씀하셨던 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네 발을 가진 그런 동물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은 발이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게 도대체 뭐냐고 하면은 어떤 동물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느냐,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긴뿔 사슴과 산양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갖다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말씀대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본다면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쇠고기도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에 쇠고기 먹을 수 있다는데 왜 그 노목사만 꼭 굳이 쇠고기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문자대로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먹으라 하면 먹고,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고, 이거 봐요. 제목을 봐요. 알고 나면 못 먹는다. 모르니까 먹지. 알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복숭아는 밤에 먹어야 맛있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복숭아에는요, 그 복숭아가 향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벌레가 당연히 웬만하면 약을 막 범벅을 하지 않으면요, 복숭아 벌레 있는 게 정상이야. 혹시 여러분 복숭아 벌레 있으면 이거는 먹을 수 있다 하고 먹어야 돼. 그 벌레도 먹고 안 죽었으니까 우리도 먹으면 안 죽는 거죠. 근데 낮에를 보면 못 먹는 거라, 벌레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쇠고기도 제가 오늘날 쇠고기, 즉 자본주의 세상에서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생산한 그런 쇠고기는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이게 또 뭐냐면요. 쇠똥 원덕입니다. 이게 계속 먹고 계속 싸는데 엄청나게 먹잖아요,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의 사료를 먹고, 먹으면 거기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일부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배설되는데, 그 배설되는 소똥 무더기가 이렇게, 여기도 이 뒤도 전부 다 그냥, 그 쇠똥에 빠져서 소의 오줌과 똥에 빠져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도 병이 안 걸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항생물질을 대량으로 계속해서 투입해야 돼. 그래야, 구제역이라고 하는 입이나 발에 병이 걸리는 병을 그 구제역이라는데, 그거 한번 퍼지면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항생물질을 많이 투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또 빨리 살찌게 해가지고 20개월이면요, 2년이 채 안 되잖아. 2년이면 24개월인데, 20개월 때에 소가 일정 목표치의 체중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 해야 쇠고기가 맛이 있고, 또 병이 그 광우병이나 이런 병이 걸리기 전에 20개월 동안에 빨리빨리 커가지고 맛있는 고기가 돼가지고 빨리 커서 빨리 돈 벌어주게 해야 축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투여합니다. 성장 촉진 호르몬제 1달러치를 투여하면요, 이윤이 40달러치 이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여하지 않고 축산한다는 거는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안 되고, 오랫동안 걸리면 사료가 많이 들고 자금 회전이 늦고, 또 올해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뭐 600kg, 800kg 이렇게 나가려면은 그새 병이 걸려버려 또. 그러면 축산이 망해요. 그러니까 병 걸리기 전에 출하하고 사료 적게 먹고 성장하고 빨리 돈 벌어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항생제하고 성장 촉진 호르몬제는 필수적이라. 그걸 하지 않고 이런 뭐 양돈이나 이런 그 비유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같으면 닭은 먹을 수 있는 가금류입니다. 닭고기. 성경에도 닭고기 나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닭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옛날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닭을 키우면은 적어도 4개월 길러서 삼계탕으로 갑니다. 봄에 삐약한 게 요즘 이제 이 뭐 삼복더위 때 무슨 그 보양식이라고 하면서 삼계탕 먹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하면은 지금 3, 4개월 되잖아요. 그 4개월, 5개월 해야 달게 일생도 그래. 4개월, 5개월 하고 죽는다니 세상에. 너무 애처롭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래. 그런데 지금 통닭은 4개월, 5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통닭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 23일에서 33일 사이에 출하해야 돼요. 한 달. 23일에서 33일 안에 그 안에 출하할 정도로 삐약하고 나온 병아리를 그새 얼마나 크게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출하하는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거기도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병아리가 밀식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 병이 한번 걸리면요, 그냥 몇천, 몇만 마리 살처분 합니다. 그 병이 일단 안 걸려야 되니까 또 항생물질을 뭐 투여하고
성장 호르몬제 투여하고, 그렇게 안 하고는 양계도 안 되고, 양돈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목적일 때 우리가 먹을 만한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닭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게 아니라 만몬신, 돈 귀신에게 홀렸잖아요, 전부 다. 자본주의라는 건 돈 귀신에 팔린 사람들이 이게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를 우리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모를 때 먹지. 이런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LA나 아니면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시내 호텔까지 가는 도중에 보면요. 아이고, 이 들판에 푸른 초원에 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렇구나. 미국은 소들이 정말 나그네구나. 또 조금 더 가면 또 이렇게 소들이 뭐 얼마나 유유자적하고 그 낙원에 나와가 막 볼 때 이게 뭐 계속 보입니다, 길가에. 왜 이걸 길가에다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된다고. 아까 이거는 선전 광고용이라. 이게 광고 동영상이죠. 광고 영상이라.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 팔아먹는 소들은요, 풀이라고는 단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릅니다. 그래, 한 마구간 안에, 이 한 우리 안에 적게는 8만 마리에서 많게는 24만 마리까지 사육을 해요. 이게 이른바 쇠고기 벨트라는 그 미국의 텍사스 주부터 해가지고 그야말로 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소들을 이렇게 밀식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병이 안 걸리려면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치워야 돼. 여기 오래 기르면 사료를 많이 먹어서 돈도 안 되고 병이 걸려서 안 돼.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려는 거예요. 이 좀 봐요. 서로 이렇게 기른다고. 그리고 이제 사료차가 이렇게 쪼르르 가면서 이 사료가 여기에 이게 구유죠, 구유. 여기에 쭉 흘려줍니다. 그러면 뭐 계속 먹고 이제 계속 먹이면 이렇게 계속 쌓아가지고 똥무더기는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리는데 오줌이 흘러나와가지고 소 발들이 전부 소 분뇨에 빠져가지고 발목, 무릎팍까지 올라와요. 옛날에는 이게 촬영을 못 했습니다. 접근도 못 해요. 그 지금은 드론 때문에 접근하게 하거나 못 하거나 다 찍어 와. 네. 이게 이른바 그 미국의 쇠고기 벨트를 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소의 분노입니다. 소의 똥하고 오줌이 소의 무릎팍을 올라왔잖아요. 얘가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먹을래. 많이 먹어라. 하는 것 같잖아요. 젖소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이 젖꼭지를 씻어 본들, 제가 보기에는 미개인보다도 더 더러운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소가 뭐라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그런데 이 족발, 미국 사람은 안 먹거든요. 유럽도 안 먹습니다. 그 누가 갖다, 한국 사람 다 갖다 먹어. 꼬리곰탕, 족발탕. 우리 몸에, 우리 피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음식이 꼬리곰탕, 족발탕, 새머리곰탕 이런 것들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노란 꽃이 피어있는 산 같지요, 산. 미국에 또 이 콘벨트라고 옥수수 벨트라고 어마어마한 평원에서 끝도 없는 그런 평원에서 옥수수가 나오는데 그 옥수수가 전부 다 GMO 옥수수입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인데 여러분 옥수수를 우리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은 맨 아래가 많이 익었고 위로 올수록 덜 익었어요. 조금 그렇죠. 근데 그쪽에 벌레가 파먹어 버리면요 옥수수가 꼬부라지면서 한쪽에 쪼그라지고 꼬부라지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그 옥수수 한 통을 다 작살냅니다. 벌레가. 그리고 그 벌레가 옥수수를 한 알만 두 알만 먹으면은 죽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옥수수를 개발해요. 그래서 옥수수가 한 알, 두 알도 먹은 게 안 보이고, 벌레 와서 옥수수 하나만 먹으면 바로 즉사하는 그런 독초에 어떤 옥수수 벌레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 이 옥수수 벌레가 뭘 먹으면 죽는가 해가지고 어떤 식물에서 그 옥수수 벌레가 먹기만 하면은 즉사하는 그런 독소 유전자를 옥수수 유전자에 편집을 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알을 옥수수 벌레가 와서 한 알, 두 알만 갈라가 먹으면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멀쩡한 거죠. 이게 GMO 옥수수의 문제라는, 그러면 벌레가 죽을 정도의 옥수수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먹으면 괜찮을까요? 그 사람 안 먹으면 이거 사람 안 먹어요. 사람 안 먹으면 전부 다 이걸 소에게 먹입니다. 다행히 소는 먹어도 이거 안 죽으니까 모르지 뭐 2년, 3년, 4년 먹으면 죽을지 몰라요. 근데 20개월 먹으면 안 죽는 거야.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밑에 좀 안 보이죠? 옥수수를 먹여서 사육한 그런 쇠고기의 지방질, 쇠고기, 소고기라서 전부 다 포화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쇠고기 안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있는데 문제는 비율이야. 옥수수 먹여서 기른 쇠고기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그 비율이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가장 이상적인 게 1대1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1대1, 오메가3 1, 오메가6도 1.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기름인데 오메가6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많으면 곤란해.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딱 1대1 밸런스를 맞추면은 이상적인데 허용치가 어디까지 하면요. 오메가3가 3일 때 오메가6가 4까지 허용치입니다. 1대4까지는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됐는데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기른 쇠고기의 지방산을 보면은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1대25 내지 1대120까지 나가요.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이 된 그런 지방산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멍청해져가지고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걸 다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동영상 중에, 옥수수의 습격. 적어요, 빨리. 기억력도 별로 안 좋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틀어주면 좋겠는데 갖고 있어도 그거 틀면 유튜브가 또 다운이 돼버려요. 차단이 됩니다. 전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의를 가지고 옥수수의 습격 1, 2라고 SBS가 하는 방송에서 만드는 건데 끔찍합니다. 그걸 보고 나면은 GMO 옥수수를 주 사료로 해서 먹인 그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면은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 모르니까 막 먹지. 알면은 그저저도 못 먹는 거라. 그러면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쇠고기, 옥수수 가지고 기른 쇠고기라. 그래서, 모를 때 이거 먹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알면은 정말 못 먹는다. 사료 때문에 안 되고, 지난번에 또 사료 렌더링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게 소 족발, 소 대가리, 소 내장, 소 뼈다구, 소머리, 소꼬리 막 이런 걸 깨가지고 분말 건조해가지고 그걸 이 옥수수 사료하고 섞어서 빻아가지고 개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소에게 먹인다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한우는 괜찮습니까? 네. 한우도 자기 집에서 한 마리 기른 건 괜찮아. 소 풀 먹이는 거는. 그런데 한우도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기르면요. 꼭 같이 미국에서 가져온 옥수수 사료 먹입니다. 똑같아요. 카길이라고 하는 유대인 회사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이 가축 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카길이라는 유명한 회사예요. 대한민국의 축산업자들이 먹이는 사료의 99%가 미국 옥수수입니다. 성장 호르몬제 다 투여합니다. 항생제 다 투여합니다. 근데 내가 보는 대로는 한국에서는 8만 마리, 24만 마리 이런 똥구더기에서 기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한우가 그거 하나만 한우가 낳고 내가 볼 때 한우가 예뻐. 그렇죠? 소가 미국 소 같은 거는 그 밉상이라. 그제도도 맛땡가리가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우는 참 곱상한 게 털도 짧고 매끈하고 예쁘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리고 똥구더기에 구른 건 아니야. 그거 하나만 다르지 사료나 투약하는 약은 꼭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를 20개월 만에 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한국의 한우가 과연 20개월 만에 그렇게 체중이 나가겠나 하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아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료, 호르몬 제제, 항생 제제, 이런 항생물제 이런 걸 마구 투여한 걸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여기 한우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누가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혹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뉴질랜드산, 호주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우 중에서 한우의 안심, 그 기름기라고 없는 그 정말 살코기 이렇게 보내주거나 이런 거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맛보는 설날 떡국하고 이렇게 먹는 그런 정도지 그 외에 어떤 쇠고기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사올 수 있는 그런 담력은 저한테 없어요. 저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안 돼. 어떻게 먹어 그걸? 자, 그래서 이 돼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주 사료는 전부 다 옥수수예요. 여러분 우리 마당에 지금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 거위 2마리하고 닭이 요새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당에 놓고 뭐 그냥 오든지 가든지 뭐 자유야. 산으로 가면 뭐 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잘 모르는데 어떻든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기는 그래서 사료를 사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줘요. 딴 집에 가지 말라고 이제 주기는 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색깔이 노란 게 아무리 봐도 옥수수 같아. 옥수수죠. 내가 보기엔 뭐 그 성분의 7, 80%는 옥수수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정확하지 않아요. 7, 8, 색깔이나 모양이 다 옥수수 가루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온 계란은 몇 개 먹긴 했어요. 그래, 몇 개 먹으니 모르겠다. 몇 개 먹었고, 어떤 경우는 또 우리 뭐 누가 또 딴 사람들 또 가져갔더라고 보니까, 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마당에 그림이지, 그림, 그죠? 움직이는 그림이지, 그 뭐 고기 먹을 생각, 엄두를 못 내요. 먹는 사료가 도대체가 내가 그거 다 꼭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집에 기르던 걸 또 그렇게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사료를 생각할 때, 그건 정말 어렵다.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라도 만약에 멧돼지라면요, 그리고 뭐 지방질 떼고 나면은 그거 뭐 한 점 먹었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할 때는요, 똑같이 미국 옥수수 가져옵니다. 똑같이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다 해요. 그거는 양어장의 양어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뭐 수족관에 이래 있고 막 이게 그 광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찍어가지고 살아있는 거니까 신선한 거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미국 옥수수 먹입니다. 똑같이 항생물질 먹여요. 똑같이 성장 호르몬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목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먹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저는 뭐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또 보지 않습니다. 건강하고는 직접 상관이 있죠. 직접 먹으니까. 눈으로 보는 건 괜찮아. 그 입에 넣지 마. 그걸 입에 넣어가지고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돼지 움직이지 못하게 빽빽하게 기르니까 빨리 살찌지. 얼마나 살찌냐. 돼지처럼 살쪄요, 그냥. 운동을 못해. 엄청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래가지고 얼마 만에 이게 다, 옥수수가 돼지고기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건데, 특히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요, 뭐, 보나마나 삼겹살, 오겹살 막 이렇게 되죠. 내 생각에 40% 이상이 동물성 지방이에요, 지방. 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똑같이 이렇게 길을 내는 걸 보면은, 대단한 사업이죠. 이런 누드 치킨이야. 왜 이게 달게 털이 없느냐?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털은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 실컷 먹였는데 털 만드는데 영양을 다 써버려. 그러면 털은 안 만들어지게 유전자 조작을 해야 돼. 그러면 털이 없고 닭고기를 이게 장만할 때 털 뜯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도 가고
영양을 투여하는데 그게 또 털이 되고, 그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털은 안 생기게, 먹는 쪽쪽 고기가 되게.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달게 되는 거야. 이제 먹어볼래요? 아마 그저 저도 좀, 그래도 여기다가 뭘 튀겨가지고, 양념 발라가지고 하면 몰라. 그래도 잘라 토막을 해가지고, 굽네 치킨,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굽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아. 미국 옥수수 먹은 것이고, 항생제에 성장 호르몬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요, 체온이 어느 정도냐? 41.5도야. 닭의 정상 체온이 41.5도고, 우리는 36.5도니까, 우리보다 5도 정도나 높아요.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 조류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조류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 들었으면요, 사람 몸에 열 갖고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 몸은 36.5도에서 높여봐야 41도, 40도, 41도 넘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42도까지, 42.5도 가면 거의 다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일반 바이러스는 38도, 40도, 39도만 돼도 일반 바이러스는 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이 가금류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는요, 41.5도가 평소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쥐 같은 그런 우리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거는 박쥐는 참 이상한, 새끼를 낳거든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있는 힘을 다 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몸의 항체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항체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하고 군이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하지. 만약에 5천만인데 4,500만이나 군인이 돼가지고 막 군인하고 경찰하고 막 싸워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 중에 몸에 있는 항체하고 막 열이 이리 올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돼. 거저 줘도 그냥 못 먹는 거라. 모르니까 뭐 그냥 먹는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소도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벨지안 블루라는 품종인데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이 유전자 조작을 대개 누가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거 절대 안 먹죠. 자기들은 뉴질랜드, 호주에서 청정 지역에서 공수에다 먹고 이런 것도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믿음으로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래 많이 먹고 빨리 죽어라. 많이 먹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멍청해지고 그래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종이 되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쇠고기 업자들 돈 벌게 해가지고 이방인을 많이 멍청하게 빨리 죽게, 안 걸리게, 병 걸리게, 심장병 걸리게, 고혈압, 당뇨 걸리게, 온갖 질병 다 걸려. 여기 이제 고기 내장 썩은 거 뭐 이런 거 다 머리 족발할 것이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료 랜드에 이걸 갖다가 분말 처리해가지고, 옥수수 가루하고 한테 섞어가지고, 개밥도 이래 준 개도. 개사료. 또, 안락사시킨 유기견들, 안락사시킨 시체도 전부 여기다 딱 때려 넣는다고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들어버리는 전부 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이고, 이걸 지금도 계속 수입하거든요. 그냥 한우라 할지라도 뭐 아까 사료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 살다가 1년에 쇠고기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돈 좀 생기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 먹었는데 하면서 그냥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순환기 계통 질환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동맥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텐트라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스케줄이요 얼마나 잡혀있느냐 3-4개월 안에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면은 그냥 응급실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 수도. 이게 전부 값싸다고 열심히 사다가 먹었고, 또 마블링 된 대리석 무늬 같이 온갖 기름기가 송송한 하얀 기름 절반, 고기 절반, 그래서 아주 흰색 하얀 기름하고 붉은 고기하고 해가지고 핑크빛으로 나는 그것이 자잘하게 기름도 아주 하얀 것도 하얀 점이 잘게 이렇게 송송하게 먹힌 게 최고 1등급이라고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쇠고기 품질을 그렇게 먹입니다. 기름기가 잘 먹인 게 1등급이라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런 방구도 없냐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저 혼자 해야 되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교사들, 선교사들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양떼들, 자기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참 건강한 먹거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해야지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값싸다고 이것 때문에 음식도 식료품 원자재 값이 올라가 가지고 외식비용이 많이 든 데가 지금 이 세금을 또 관세를 그냥 거의 다 깎아주는 쪽으로 하는 모양이 지금 현재. 그렇게도 많이 먹어라, 그렇게도 많이 먹어라, 그런 뜻이요. 자, 미국산 쇠고기, 아직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소들에게 여전히 동물성 사료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료 렌더링한 축산업자들이 항생물질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성장 촉진 호르몬 약제를 계속 투여합니다.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 사료를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육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소세지나 햄이나 베이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발색제, 색깔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세지가 완전히 분홍색으로 진달래색으로 발그스레하고 색깔이 예쁘게 해요. 그 아질산염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안 하고는 그런 색깔이 안 나와요. 독일 사람들이 먹는 소세지를 보면요, 전혀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회색 비슷하게 끄뭇튀튀하고 그래요. 그걸 색깔 봐서는 정말 못 먹을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 그 소세지를 보니까. 근데 한국 소세지나 베이컨, 햄 얼마나 발그레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아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액과 함께 만날 때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 범사에 미국 따라갑니다. 뭐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 지옥 갈 때 즐거워하며 따라갈 거라. 왜 그럽니까? 왜? 왜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냐고. 자, 우리가 육체도 육체지만은요, 내면 세계, 이것이 하나가 육체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조화가 돼야 돼. 윤리와 예술과 절제하고 예절과 성실과 충성된 이런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가 이게 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육체적으로도 피가 더러워졌고 정신적으로도 전혀 건전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미국만 따라해. 미국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메리칸이다, 코메리칸.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먹는 거 하나 잘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 하나 분별을 못해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가니까 이 시대에 이 식판 이렇게 네 칸 되어 있는 식판이 플라스틱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중에 좀 고급 질은 높은가 봐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먹는 음식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개념도 없는지 플라스틱 그릇이 나옵니다. 신학교가. 제가 그걸 안 먹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번 식탁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한번 괌을 쥐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 너희가 분별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에스라하우스는 가능하면 그릇을 스테인리스로, 유리로, 사기로, 방자육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걸 거기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또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쇠고기나 아니면은 닭고기나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 볼 때 그 사육되는 모든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혀 성도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아직은 교회가 전혀 여기 인식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가끔 꺼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된 정말 하나님 성도다운 인품으로 또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